보일샤를 법칙은 실험에 의해서 부피, 압력, 온도를 측정해서 알아낸 것이죠. 이것을 경험 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을 열현상에서는 열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기체를 이루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란 수많은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다.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기체의 압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한 것이었는데 왜 굉장한 것이냐면 먼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기체 압력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기체 분자들이 벽면을 때리는 힘이 그게 바로 기체 압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압력이란 뭐였습니까? 어떤 면에 작용하는 힘을 그 면의 넓이로 나눈 것이 이제 압력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부피 속에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의 압력이란 이 기체 분자들이 벽면을 때리는 것이다. 그 힘들에 의한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8세기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정말 기체가 분자들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기체 분자 운동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기체가 분자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론을 세우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자나 원자의 존재가 확인되기 전부터 이미 이런 분자 운동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들이 벽면을 때릴 때에 의한 힘에 의한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에 먼저 좌표계를 정한 다음에 여기다 이런 상자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상자에 한쪽 상자에 작용하는 압력만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면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한쪽 면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면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L인 그런 정육면체를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있을 때 이 속도 V로 움직이는 저기 한쪽 면에 딱 그래서 요 면만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요 면, 요거 어떤 면입니까? YZ 면이에요. YZ 면만 딱 생각했어요. 여기 충돌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걸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충돌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분자가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될 텐데 자, 분자가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먼저 뭐부터 구하냐면 벽면이 분자에 작용하는 힘부터 먼저 구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느냐? 이 분자의 운동을 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어떤 이제 조건이냐면 면하고 충돌할 때 탄성 충돌한다. 여기에 마찰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자와 면 사이에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먼저 하겠어요. 그러면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때 전에 수직항력과 마찰력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충돌한 다음에는 분자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마찰력이 0이라고 하는 건 이런 면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꽝 충돌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충돌한 힘의 반작용은 뭡니까? 이렇게 마루가 공을 때리는 힘이었죠. 그 힘은 어때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것과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데 이때 이거를 두 성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두 성분으로 나눠서 여기에 면의 수직한 성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직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면의 접선 방향, 평행인 성분을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꽝 때릴 때 어떤 힘만 있냐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분자가 면과 충돌하면 속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이래요. 이게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마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때 힘은 어떤 힘만 작용합니까? 네, 충돌 전 속도가 이렇게 됐고 충돌 후 속도가 이렇게 됐다면 이때 힘은 무엇만 작용했냐면
네, 여기에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어떤 속도만 바뀌겠어요? 수직이지 않은 성분은 바뀌지가 않겠습니다. 이 수직인 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X축이죠. 그래서 X축 성분만 바뀌었습니다. 또 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Vx가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Vx로 바뀌고 나머지 두 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탄성 충돌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 전의 속도는 이렇게 됐고 충돌 후의 속도는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언제? YZ면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하면 됩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뺐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Y성분과 Z성분은 이제 없어지고 뭐만 딱 남았습니까? X성분만 남아있고 그 앞에 부호가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2Vx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마이너스 X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분자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충돌할 때마다 속도가 이만큼씩 변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시간 간격은 얼마인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속도가 변하는 시간 간격이 얼마냐면 사실은 언제마다 한 번씩 속도가 이렇게 변하냐면 여기에 부딪힐 때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딪히느냐?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왔다가 저쪽 끝에 갔다 다시 이쪽 끝에 와서 한 번씩 부딪히죠.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는 시간 간격은 뭐냐면 저 끝까지 갔다 다시 오는 겁니다. 근데 저 끝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어떤 속도로 결정이 되냐면 속도의 X방향의 성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얼마냐면 Vx인데 왔다 갔다 하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2L만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은 얼마냐면 네, 이렇게 되겠어요. 거리를 2L을 속도로 나눠서 2L 나누기 V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시간 간격 만에 한 번씩 아까와 같은 그런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되고 그때 이 속도 변화량이 일어나는 시간 간격은 이렇게 되니까 이때 공유받는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받는 힘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 힘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속도 변화량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네, 델타 T분의 델타 V 하는 게 힘이죠.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여기서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델타 T는 여기서 구했고 델타 V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더니 마이너스 L분의 MVX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는 벽면이 저 공기 분자한테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힘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이런데 우리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무수히 많으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할 게 뭐가 있냐면 L은 안 변하는 거, M도 안 변하는 거. 여기서 변하는 건 뭐예요? 분자마다 변하는 건 이거죠. Vx 제곱이죠. 그래서 이 Vx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분자 하나의 속도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의 제곱은 각 성분의 제곱이나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놈들이 무수히 많은 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첫 번째 거의 평균은 요놈 하나하나의 평균을 합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질서한 운동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 상자도 X축, Y축, Z축이 다 대칭이죠. 그래서 평균을 낼 것 같으면 X축 성분의 제곱의 평균이나 Y축 성분의 제곱의 평균이나 Z축 성분의 제곱의 평균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Vx 제곱의 평균은 V 제곱의 평균의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Z면이 분자 하나에 작용한 힘은 F1이었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제곱의 평균은 자, 성분의 평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힘의 평균은 요 Vx 제곱의 평균인데 그 Vx 제곱의 평균은 V 제곱의 평균의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느냐? 이제 YZ면에 충돌한 수많은 분자 중에서 하나에 작용한 평균 힘은 어떻게 되냐? 요거 평균 구한 거죠. 자, 평균 구했습니다. 평균 이렇게 구했어요. 자, Vx 제곱 평균까지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하나의 평균
평균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 가지고 모든 거기에 들어있는 n개의 분자들이 있다면 n개의 분자들을 전부 다가 충돌하는 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평균이라면 우리 yz면의 하나의 평균 한 힘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뭘 구합니까? 네, 분자 하나가 때리는 평균 힘은 자, 여기서 이거는 yz 면이 분자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압력이란 뭐라고 했어요? 분자가 면을 때리는 거죠. 근데 분자가 면을 때리는 것과 면이 분자를 때리는 것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자가 면을 때리는 힘은 요 힘의 반작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자 하나가 때리는 평균 힘. 이제 n개가 전부 다 때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이제 n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힘은 요 전체에다가 n을 곱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상자에 포함된 n개의 분자가 yz면을 때리는 힘의 크기는 n을 곱해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압력 구하면 되죠. 압력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것을 넓이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힘을 넓이로 나눠줬더니 뭐가 되냐면 3L 3승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L이 있고 L 제곱을 했으니까. 근데 L 3승은 뭐예요? 이게 바로 부피죠. 그래서 3V분의 NMV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압력을 딱 구했더니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네, 공기 분자들의 평균, 속력의 제곱의 평균으로 딱 이렇게 나왔죠.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구한 기체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압력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정리하면 기체 압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 기체 압력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비례하는 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분자수에 비례합니다. 분자수가 2배가 되면 압력이 2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비례합니까? 속력의 제곱의 평균에 비례합니다. 이건 사실은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력 제곱의 평균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무엇에 반비례합니까? 네, 부피에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으로 측정하는 것은 압력, 부피, 온도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속력이 압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낸 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알았으면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보일-샤를의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유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